안녕하세요. 오늘 홍차 전문가이신 문기영 선생님 모셨는데요. 아무래도 홍차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어떤 영화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제가 선택한 영화는 다운턴 앱이라고 하는 영국 영화입니다. 네. 2019년에 개봉한 건데요. 이 영화를 중심으로 해서 홍차 이야기를 한번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차라고 하면은 잔이 예쁘잖아요. 네. 그래서 화려하고 아름답고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어때요? 이제 그야말로 이미지고요. 예. 지금 우리가 홍차의 나라라고 알고 있는 영국은 95%가 티백을 먹어요. 많이 티백을 좋아하시죠? 95%입니다. 네. 많이가 아니고. 거의 다. 네, 그 사람들이 티백을 거의 99% 먹으자니 우립니다. 편하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쁜 잔, 이거는 네. 그야말로 상상 이미지입니다. 네. 그건 이미지입니다. 애프터눈 티 파티할 때나 쓰는 이미지지, 네. 일상에서는 그렇게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상 이야기를 해주시나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에 예. 있어서 홍차가 일상화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들도 처음에는 일상은 아니었거든요. 그 이야기가. 예. 너무 기대돼요. 예. 예, 방금 소개받은 문경입니다. 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운턴 앱이라고 하는 영국 영화를 선택을 했습니다. 2019년 9월에 영국과 미국에서 개봉한 영화고요. 이렇게 요게 메인 광고 포스터입니다. 위아래가 나눠져 있는데 이 위아래가 나눠진 의미는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교수님께 말씀드렸지만 제가 선택한 주제가 홍차는 누구나 마시는 음료가 되었다. 네, 누구나 마시는 음료라는 데 포인트를 맞추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트레일러를 한 2분 정도 되는 트레일러를 먼저 보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here for dinner, Mama? It's a buffet. Well, I'm not changed. You just need to take off your hat. You talk as if that were easy. I want every surface in this house to gleam and sparkle. The post's just arrived, my lord. Heavens. What is it? The King and Queen are coming to stay. What? Here we go. A royal luncheon, a parade, and a dinner. I'm going to have to sit down. I am the King's butler. We have come to Downton in advance of their Majesties. The royal butler's terribly scary. Stay out of our way. I am their Majesty's chef. I want the olive oil now. He wants a clip round the ear now. I need your help, Carson. I'll be there in the morning, my lady. Can I help you at all? I'm Lady Bagshaw's maid. Might as well admit, I like her. She is a scheming little minx. What piffle you talk. There is no need to argue. I never argue. I explain. Our staff have nothing to do. Nothing. It's not right for us to be humiliated in this way. Excuse me. We want to defend Downton's honour. We think we should fight back. This is treason. I have such a feeling that you can understand what's going on in my head. The last few days have made me think, what are we doing? Should we really go on with it? Downton Abbey's the heart of this community, and you're keeping it beating. Here they come now. Mr. Molesley? Your Majesties, welcome to Downton Abbey. Oh, can I help you? Someone must, sir. I may never rise again. 예, 일단 이 영화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다운턴 앱이라는 드라마에 대해서 사전 지식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다운턴 앱이가 영국 드라마인데 2010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 자그마치 6년간 시리즈 6까지 갔습니다. 약 50편 정도 됩니다. 다 합하면. 저는 물론 다 봤습니다. 그거를. 예. 그래서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이런 데서 방영이 됐고요. 6편까지 갔다는 것에서 알 수 있지만
상당히 인기가 인기가 있었다는 말이겠죠. 많았네요. 예. 그래서 뭐 골든 글로브 상도 받고 에미 상도 받고 네. 예,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였습니다. 이거 보시면 쭉 이제 방영한 일정이 나오는데요. 일단 이 시리즈 6가지의 시대적 배경은 1912년부터 26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첫 장면이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소식이 날라오는 것부터. 예. 근데 요 시기가 영국에 있어서 사회 계급이 많이 예, 큰 변화가 있는 시기인데 여기서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이 드라마에서 많이 다루는 거는 귀족사의 몰락입니다. 뭐 붕괴의 시작인데 몰락, 붕괴라는 말 때문에 조금 이렇게 우울하게 생각하실 수 그렇진 않고 그럼 어차피 일어나는 변화기 때문에 그 가족이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이야기고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네. 드라마가 굉장히 길었는데 영화로 압축한 거예요? 2시간으로 압축을 했죠. 그 내용을 압축한 게 아니라 그 다음 스토리. 재밌습니다. 그래서 참 놀랐습니다. 2시간 동안에 그 많은 내용을 잘 다뤘다는 게 굉장히 놀랐는데 일단 이 다운턴 애비는 영국 요커셔 지방에 있는 가공의 영지를 배경으로 한 겁니다. 예, 요커셔 지방은 실제 있는 거고 다운턴 애비라고 하는 가공의 어떤 영지를 배경으로 한 건데 크롤리 가문의 그랜슨 백작 부부와 그 세 딸 그리고 그 이제 백작 기족이니까 가문 하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주인공입니다. 요 두 사람이 이제 그랜슨 백작 부부고요. 여기가 이 화면에 나오는 게 모든 주인공들입니다. 사실 딱 이 영화에는 한 사람의 주인공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 전부 다가 주인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50부까지 하면서 다재다능한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거죠. 아까 제가 요게 메인 포스트라 그랬는데 우리가 보통 영국에서 업스테어 이제 기족고 다운스테어 하인들 계층 그 두 개를 나눈 겁니다. 이게 뭐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진 건 아닙니다. 네, 그런 의미 아니지만 어쨌든 그 개념으로 나눈 거고요. 여기가 다운턴 에비의 배경이 되는 하이 클레어 성입니다. 너무 멋있어요. 멋있습니다. 예, 이 성이 아주 멋있는데요. 1679년에 처음에 지었고 1840년에 개조를 했는데 영화나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한 곳이랍니다. 원래 많이 찍는 곳이에요. 많이 찍는 곳이랍니다. 근데 이제 웃기는 거는 요커셔 지방은 저 영국 북부에 있는데요. 사실은 이 성이 실제로 있는 데는 여기 빨간 점 찍은 런던 아래쪽이에요? 서남 쪽에 있어요. 실제는 그래요, 이 성이. 그래서 이게 지금도 관광지로 사람들이 특히 이 다운턴 에이비를 촬영하고는 더 명소가 됐어요. 더 명소가 됐습니다. 예. 자, 이제 영화 이야기입니다. 영화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9년 9월달 영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개봉을 했는데 배경은 드라마가 끝난 그 다음 해 1927년이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 왕이 조지 5세, 영국 왕 조지 5세가 요코셔 지방을 방문하는데 이 다운턴 에이비에서 하루 묵는 그 내용을 에피소드로 이야기한 건데 그때 조지 5세는 보시면은 빅토리아 여왕의 손자입니다. 에드워드 7세의 아들이고 꽤 왕위에 있었던 기간은 꽤 되지만 별로 인기 없는 왕이었어요. 그 당시가 이제 좀 왕실의 권위가 떨어지고 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영화에도 나옵니다. 외동딸이 요코셔 지방에 시집을 옵니다. 그래서 여기 살기 때문에 딸 볼 겸 해서 매년 왔답니다. 요코셔 지방에. 해마다요? 네, 해마다 왔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이 다운턴 에이비에서 묵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 내용을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요. 요 시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주제도, 왕실에 대한 권위가 떨어지고 주인공 어떤 그 주인공 출연자는 왕이 왜 와야 되는데 왕이 있어야 돼 이런 말도 나오는 이야기고 또 귀족들은 나름 주인공인 귀족들은 귀족 생활에 대한 회의 귀족이 몰락하고 옛날만큼 대접을 못 받는데 품위 유지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너무 힘드니까 포기할까 이런 고민이 많네요. 오고 또 여기 또 아일랜드 독립주의자가 그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시도도 나오고 동성애 문제도 나오고 정말 짧은 내용에 다채로운 다채로운 그야말로 근데 참 잘 만들었어요. 참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이 주인공이 딱히 주인공은 아니지만 첫째 딸입니다. 메리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많이 해 나가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요게 전 참 출연자들이고요. 차는 차는 참 그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개봉을 안 했습니다. 개봉을 하려고 했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한테 마케팅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알고는 있는데 결국에는 아마
흥행에 자신이 없어서 그런지 포기를 한 것 같아요. 아쉽네요. 예. 네. 근데 지금 올 크리스마스 때 2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우리는 아니지만 미국과 영국에서는 흥행에 성공한 것 같아요. 정서가 달라서 그럴까요? 아마 그럴 거예요. 네, 정서가 다를 거예요. 우리는 별 재미가 없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거는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살짝 해봅니다. 자, 이 다운턴 에비에서 이제 차 이야기입니다. 다운턴 에비에서 차는 전혀 주인공이 아닙니다. T라는 말은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것도 T에 뭘 섞었다는 말할 때 T라는 단어가 나오고 전혀 주인공이 아니고요. 하지만 배경으로는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예. 자, 그게 중심인데요. 왜냐하면 이 시기, 즉 뭐 드라마로 보면 1912년부터고 영화로 보면은 1927년이지만 이 시기에 차는 너무나 일상화된 음료가 됐어요. 딱히 차를 뭐 이렇게 뭐 내세울 만한 너무나 일상화됐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예,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데 이 보시면 이거는 이제 드라마의 컵들입니다. 이렇게 그냥 다양하게 이거는 화려하죠. 이건 뭐 아주 소박하고 이건 이제 그 하인들 식당입니다. 예, 하인들 여기도 하인들 식당이고 여기도 하인들 식당인데 다 잘 마시고 있네요. 예, 그냥 자연스럽게 마시는 겁니다. 근데 교수님 방금 저 뒤에 뭐가 많이 달려 있죠. 예. 저게 뭔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옛날에는 벨이 없잖아요. 네. 이제 방에 연결되어 있어요. 방에서 이렇게 끈을 당기면은 여기 딸랑딸랑 올려가지고 그 방에 예, 어느 방에 쏠린다. 와. 이거 옛날에 그 뭡니까 영화 우리나라 TV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 보면은 네네. 저게 중요한 기억나요. 소재로 나와요. 맞아요. 서로 알려주고 하는 맞아요. 그거예요. 이게 재밌죠. 예, 네. 예. 자, 이거는 그 주막입니다. 주방에서 이제 예, 차 편하게 마시는. 그냥 뭐 차는 예, 네. 이렇게 여기는 이제 위에 이제 귀족들 접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그 영화에 나오는 컷을 캡처한 건데요. 제가 다운, 업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총 8번이 나와요. 영화 2시간 중에 많이 나오는 편이죠. 그럼요. 다른 영화에 비해서 장하신 장면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의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래층과 위층에 딱 4컷 나와요.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진짜 그러네. 업, 다운. 예. 의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근데 어쨌거나 이게 여기서 차는 그냥 배경이에요. 전혀 중요하지 않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시기 영국은 이미 누구나 마시는 음료가 되었다고 했는데 의미가 있는 건 사실은 영국에서도 차는 누구나 마시는 음료가 아니었죠. 아니었죠. 당연히 아니었죠. 초기에는 엄청난 비싼 거였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싼 음료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영국 사람들 전체가 자유롭게 차를 마시게 된 게 1890년, 1900년 무렵을 지나서입니다. 그러니까 한 120년 정도밖에 안 된 이야기예요. 영국이 진짜 홍차의 나라가 된 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015년도 기준으로 영국이 연간 마신 차가 11만 2천 톤이에요. 독일이 19,000톤. 2등인 독일이 19,000톤이에요. 굉장히 많이 차이 나네요. 엄청난 차이 나죠. 예. 그러니까 영국이 이렇게 많이 잘 먹고요. 거의 유럽 소비량의 절반 정도를 영국이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마시는 것도 보시면은 영국이 3위입니다. 많이 마시는 거죠. 예, 많이 마시는 겁니다. 예. 그런데 영국이 홍차의 나라가 되는 과정을 보면은 차가 처음에 유럽에 온 거는 1610년이고요. 그것도 네덜란드가 가져왔어요. 영국에는 1657년에 전해졌다고 되어 있는데 유럽 국가들로 보면은 꽤 늦은 시기예요. 상대적으로. 뭐 네덜란드, 프랑스 다 거쳐서 영국으로 오게 되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영국의 차를 확산시키는데 공헌을 한 사람이라고 자주 언급되는 사람이 캐스린 브라간자, 포르투갈 공주입니다. 이분이 영국 왕한테 시집을 오면서 자기가 먹으려고 조금 차를 가져왔는데 그게 이제 기폭제가 됐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어쨌거나 영국에서 차 확산이 느린 이유는요. 가격 때문입니다. 비싸서요? 비싸서. 딴 이유 없고 생각을 해보세요. 중국에서 영국까지 왕복 2, 3년 걸리는 거리예요.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네. 비쌌습니다. 그래서 1700년이면은
영국에 차가 전달된 지 약 50년이 지난 시점인데 9톤이에요. 9톤 소비량이. 얼마 안 되는 양이죠. 굉장히 느렸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느렸다는 거. 1720년만 하더라도 453톤 얼마 안 돼요. 그런데 1790년, 이 한 70년 사이에 소비량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1인당 마신 잔수도 굉장히 늘어납니다. 이제 이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시간을 지나고 1800년대, 1840년경에 애프터눈 티라는 거. 네. 대부분이 다 알고 계시죠? 네네. 애프터눈 티라는 게 생기고 이 애프터눈 티가 점점점 일반화되면서 1890년 무렵에 서민들까지 내려옵니다. 네. 이제 그 이야기거든요.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영국에서 홍차가 처음 팔린 곳이 커피하우스예요. 네.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지금도 차가 주로 기존에 있는 커피 전문점에서 많이 팔리고 있으니까. 네,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커피가 먼저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커피가 먼저 들어오고 네, 차가 뒤에 들어갔다는 말이고, 또 차 중에서도 녹차가 먼저 들어가고 홍차가 나중에 들어가요. 근데 결론은 영국에서 홍차가 메인 음료가 된 거잖아요. 그 과정은 또 어떤 과정을 밟아서이냐. 예.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교수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왜 영국만 갑자기 차를 이렇게 많이 먹는 거예요? 도대체 유럽 국가들 중에서. 뭔 일이 있었나요? 그러니까요. 왜 영국만? 그건 누구나 가만히 생각하면은 왜 많고 많은 유럽 국가들 중에서 영국만 그렇게 차를 많이 마셨을까? 네, 많이 질문이 떠오르는 겁니다. 네. 우리가 보통 세계 3대 음료라고 하는 게 커피, 코코아, 차 이렇게 세계 3대 음료라고 하는데요. 이게 다 유럽에 들어간 게 17세기 후반입니다. 그러니까 1600년 후반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1600년 후반 전에는 유럽 사람들이 이 음료 세 개를 다 몰랐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따지고 보면 좀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늦게 알았어요. 이때 이제 커피, 초콜릿, 차가 유럽에 막 들어갔는데 특히 커피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영국도 커피를 무지하게 먹었습니다. 아까 말한 영국의 커피하우스가 1700년대에 약 2000개. 2000개면요, 그 당시 인구로 비하면 200명당 하나꼴로 있었대요. 저는 사실 좀 신뢰가 안 가는데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 정도로 커피를 많이 마셨는데 18세기 초면 1700년 전후에 유럽 역사에서 중요한 스페인 왕위 전쟁 예생이라는 전쟁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 네. 그때 영국하고 프랑스가 편을 달리 먹고 싸워요. 그러니까 사이가 나빠졌겠죠. 네. 근데 그러면 그동안에 영국은 커피를 어디서 가져갔냐고 하면은 레반트 지역. 예. 커피가 원래 그 에티오피아나 예멘 쪽에서 나니까 이거를 지중해 동부인, 여기가 지중해 동부인 레반트 지역인데요. 여기 가져온 거를 배를 가져와서 가져갔어요. 근데 이제 그 유럽 열강들이 식민지를 개척할 때 각 나라들이 저마다의 우세 지역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스페인은 그 남북 아메리카 대륙, 프랑스는 지중해 지역, 영국은 아시아 쪽. 그러니까 여기서 이 지중해 쪽에서 커피를 가져갔는데 사이가 나빠지니까 영국이 커피 가져가기가 좀 불편해졌어요. 네, 불편해졌죠. 네. 예. 커피를 끊어야 되겠네요. 끊어야 될 상황이에요. 반면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은 아시아 바다. 근데 사실 여기서도 중요한 게요. 이때는 영국이라고 하기보다는 영국 동인도 회사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영국이 아니라 구별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동인도 회사가 아시아의 바다에서 우세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 동인도 회사는 회사입니다. 즉 이익을 남겨야 되는 회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커피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시점에 아시아에서 차를 가져가가지고 국민들한테 먹였어요, 계속. 근데 영국 동인도 회사가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10대 재벌을 합한 것만큼 강력한 조직이고요. 거기에 영국 귀족들 상류층에 많은 이해관계가 걸려 있으니까 동인도 회사가 돈을 번다는 말은 영국 상류층이 다 돈을 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차 공급을 무진장해내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입맛을 차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차를 많이 먹는 이유가 영국인들
DNA 속에 홍차랑 궁합이 맞는 뭔가가 있었어가 아니라 많이 먹었기 때문에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냥 이미 바뀌어서 많이 먹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국 동인도 의사입니다. 우리가 보통 영국이 인도를 200년간 지배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전반기 100년은 영국이 지배를 한 게 아니라 동인도 의사가 지배를 해요. 영국이 지배를 한 게 아니에요. 100년은 한 회사가,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의 삼성이나 현대 같은 한 회사가 어떤 한 특정한 나라를 식민지로 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막강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동인도 회사 배고 저 깃발이거든요. 네. 저 깃발 눈에 좀 익지 않으십니까? 저게 바로 이 깃발인데요. 미국 성조기가 여기서 나와요. 아, 그래요? 네. 그 정도로 동인도 회사가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회사였어요. 이제 그리고 또 하나 영국이 차를 많이 먹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이 커피하우스는요. 네. 남자들만 갔어요. 여자는 못 들어가고요. 예, 못 들어갔어요. 근데 또 어떤 책에 보면 여자들 보고 들어오라 해도 안 들어갔대요. 하도 지저분하고 하기 때문에. 냄새나고. 아, 그랬어. 어쨌거나 남자들은 저기서 생활을 하니까 여자들은 그럼 당신네들은 밖에서 노니까 우리는 집에서 놀겠다. 근데 차를 마셨어요. 그 당시에는요. 커피는 기계가 많이 없기 때문에 콩을 볶아서 갈아서 먹는 과정이 좀 복잡하겠죠. 네. 근데 차는 참 장점이요. 그때나 지금이나 물만 보면 돼요. 그죠. 뜨거운 물만. 예. 네. 편리하잖아요. 편리하죠. 그게 영국 귀족 여성들의 사이에서 차가 확산되는 큰 이유가 됩니다. 지금 편리성은 굉장히 중요한 미덕입니다. 맞아요. 미덕입니다. 네. 예, 미덕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웃기는 자료인데요. 커피에 반대하는 여자들의 청원서라는 실제 자료입니다. 이 내용이 여자들이 왕한테 청원서를 냈는데 남자들이 커피하우스에서 있는 것 때문에 얼굴 볼 일이 없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애를 지금 못 낳고 있다. 커피하우스 좀 없애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그렇게 남자들은 커피를 마시러 밖에서 커피 때문에 안 들어왔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있던 남아있는 1674년 예, 그런 청원서의 한 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커피에서 차로 온 이유는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까 녹차에서 홍차로 온 이유는 뭐냐? 이제 그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품질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서 영국까지 오는데 최소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녹차가 왔는데요. 바다에서 1년에서 1년 반 지난 녹차 변신하겠죠? 맛이 그렇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홍차가 만들어지고, 즉 홍차라고 하는 거는 산화된 차거든요. 일반적으로 차의 속성상 산화가 된 차는 산화가 되지 않은 차보다 상미기간이 길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녹차보다는 홍차가 더 맛있게 느껴졌을 것이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설탕과 우유를 넣습니다. 영국은. 지금까지도. 녹차를 마실 때도 넣었어요? 넣었죠. 왜냐 맛이 없으니까요. 맛이 설탕과 없으니까. 우유를 넣어서 맛있게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홍차에다 넣으니까 더 맛있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녹차에서 홍차로 바뀌는 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설탕과 우유는요. 우리가 영국 홍차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관점에서 보면 안 되고 이 사람들은 지금도 거의 다 우유와 설탕을 넣거든요. 결국 품질이 안 좋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95% 티백을 먹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 이렇게 우유를 넣잖아요. 지금 이렇게 우유와 설탕을 넣어서 먹습니다. 근데 이제 아주 최근에 와서 조금 바뀌는 추세는 설탕이 몸에 나쁘다는 거는 전 세계 공통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영국도 설탕은 적게 넣으려고 애를 많이 쓰고, 뭐 어떤 그 사회학자는 설탕을 넣는지 안 넣는지 가지고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근데 그게 교수님 완전히 틀린 게 아니고요. 좀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요즘 우리나라 커피 마실 때 자칭 세련된 사람들은 블랙 먹습니다. 설탕 뿌리면 안 됐습니다. 같은 추세입니다. 보면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영국이 홍차를 선택한 이유, 커피, 녹차 그 다 물리치고 홍차를 선택한 이유가 이런 내용이었다는 거고요. 이제 아까 제가 이 페이지를 보여드리면서 굉장히 비싼 차이기 때문에 확산이 느리게 됐는데 1721년부터 90년 사이에 수치로 보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어 있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까 질문하셨잖아요. 그죠?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비쌌으니까요. 네. 밀수차도 생기고 그렇죠. 위조차도 생겼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네. 또 이 비싼 이유가 멀리서 오는 이유도 있었지만 세금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뭐 세금이야 더 잘 아시겠지만 당나라 때부터 있었던 게 맞아요. 차 세금인데 네네. 영국에서도 거의 100%가 넘는 세금이 있었습니다. 예. 그게 아주 이제 비싼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술, 홍차와 설탕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가는데요. 세금이 높다 보니까 당연히 위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조가 아니라 밀수, 스머글링, 예, 밀수하는 그 당시 밀수하는 그 그림들입니다. 이렇게 다 몰래 들여오는 거죠. 예, 밀수를 가져 들어왔고 이게 이제 밀수 단속도 하는 거고. 근데 그때는 이 차는 필수품이 되어가는데 너무 세금이 높으니까 국민들이 지금 우리는 밀수된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꺼려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밀수된 차를 전혀 꺼려하지 않았대요. 오히려 정부를 욕을 하고. 그래서 그때 나온 동료 중에 하나가 뭐 사랑하는 애님이여 밤길을 가다가 밀수하는 아저씨들 보면은 못 본 척 벽 보고 서 있어라. 네, 그런 동료도 있었대요. 네. 그러니까 밀수가 국민들은 싫어하지 않았어요. 예. 이제 이거는 그 티캐디라고 하는 건데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귀족들 집에서 차를 여기 넣고 열쇠를 잠가놨다는 뜻입니다. 예, 이렇게. 예. 그래서 항상 마님이 열쇠를 자기가 들고 있었다 그런 대목도 나오고요. 이제 홍차가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술입니다. 옛날엔 술을 그렇게 많이 먹었대요. 근데 그 옛날에 술을 많이 먹은 게 술을 좋아해서 많이 먹은 이유도 있겠지만 하나는 물을 못 믿었대요. 물의 안전성. 상하수도 구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물을 많이 먹었대요. 죄송합니다. 술을 많이 먹었대요. 그래서 이제 차와 커피가 들어오면서 이제 점점 좀 상류층들은 술 대신에 차와 커피를 먹으려고 애를 많이 썼답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은 그 상류층 같은데 술에 취한 모습들. 좀 풀렸네요. 네, 풀렸죠. 예. 그래서 아까 그 캐서린 브라간자를 보고 어느 영국 사회학자는 영국 여성들이 우아해지는 데 굉장히 큰 공헌을 했다. 차를 소개함으로써 네, 그런 표현도 나옵니다. 이제 이 술이 문제가 되는데 아주 그 치명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 드라이진, 런던 드라이진이라는 데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이게 시작은 좋지 않았어요. 왜요? 네, 이게 네덜란드에서 만들어진 건데요. 영국으로 수입해보면서 이 수입업자들이 이윤을 남기려고 재강호를 하면서 재가공을 하면서 엄청나게 독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시기가 또 노동자들은 굉장히 그 삶이 힘들 시기가 돼가지고 누구나 술을 먹고 그 힘듦을 잊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잘 보시면요. 더 진샵이에요. 진샵. 그래서 이게 들어오는 사람이 해골이 쓰고 들어오고 요 가운데 부분을 제가 확대하면은 이 차 파는 사람 여자 목에 해골이 걸려 있고 차를 사는 이 남자는 이미 고주망태가 됐고요. 코가 다 빨개요. 맞겠죠? 옆에 있는 사진 보면은 엄마가 갓난 애기한테 술을 먹이고 밑에 더 어린 알아서 막 마시네요, 애기가. 예, 이게 그러니까 술이 좋아서 먹는 게 아니라 배고픔을 잊는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이렇게 술을 많이 먹게 돼요. 예. 이게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요. 1751년에 그려진 그림인데 진글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 저 뒤에는 시신의 죽은 사람 보면서 물건도 뺏는 장면, 왼쪽 아래에 보면은 거지하고 개가 뼈다귀를 놓고 서로 싸워요. 먹으려고. 예. 그리고 뭐 전당포가 대성형, 왼쪽 위에 보면 전당포가 대성형하는 모습이고 여기 애기를 엄마가 술 취해서 떨어뜨리는 장면 나오죠. 진짜 참 난리 났어요. 네, 참혹해요. 네. 참혹하죠. 더 참혹한 사건이 이제 터집니다. 주디스 디프라는 사건인데요. 애기 엄마가 2살 난 애기를 목 졸라 죽이고 그 애기 옷을 팔아서 술을 사 먹어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지금 현재. 배고파서요? 배고파서. 예. 자, 그래 되니까 이게 이제 영국 주류 사회에서도 이건 정말 너무 이제 갈 때까지 갔다.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진 액터 법을 정해가지고 술도 저렇게 못 만들게 하고 그러면서 일어나는 게 차먹자. 술 대신 차먹자라는 분위기가 일어납니다. 네, 그런 분위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차는 무절제한 알코올에 세련된 대체물이 되겠죠. 당연히 됩니다. 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18세기 1700년 후반으로 가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는요. 공장에서는 술보다는 차가 더 낫다라는 게 증명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농사 지을 때는 술 취해서 하다 넘어지면은 뭐 어디
자세 그냥 누군가 예, 그죠? 거슬리는 정도인데 공장에서는 술 취해서 하다 팔이 잘리는 그죠, 상황이 그죠. 벌어져요. 기계가 많으니까. 기계가 돌아가니까. 네. 그래서 더 이제 차가 더 일반화되는 게 되고, 세 번째가 설탕입니다. 네. 아까 제가 설탕이 굉장히 캐스린 버라간자가 시집을 올 때요, 지창검으로 가져온 게 설탕입니다. 네. 설탕 무지하게 비쌉니다. 교수님은 우리나라에서도 설탕이 비싼 시절을 경험을 안 했을지 모르는데요. 아, 이거 라떼 이야기인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설탕 한 봉지가 설 추석 때 굉장히 좋은 선물이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선물로 설탕. 선물로서 세상에. 설 추석 때. 그럼 갖다 주면 좋은 선물이었던 시절이 있고요. 삼성 이병철 회장이 우리나라에서 건대식 공장으로 제일 먼저 진 공장이 설탕이에요? 제일제당입니다. 아, 제일제당입니다. 예. 그만큼 설탕이 귀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예. 유럽도 매한가지입니다. 설탕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런데 1700년대 중반 오면서 카리브해에서 설탕혁명이 일어납니다. 네. 설탕을 싼 가격에 대량으로 생산하게 되면서 영국에 이제 싼 설탕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네. 교수님, 흑인은 아프리카에서 사는데요. 미국에 흑인이 많은 이유는 노예로? 노예, 예. 무엇을 위한 모계, 목화를 따기 위한 노예로 갔죠? 네네. 그러면 남미에 흑인이 많은 이유는 설탕. 설탕. 그 사탕수수 노동자로 데려간 게 흑인 노동자입니다. 그때 상강무역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만큼 설탕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보세요. 이 기부인 같은데 설탕을 넣죠. 네. 차에다가. 지금도 리치 호텔 애프터눈티 가면 설탕이 다 준비되어 있고요. 아까 이 사진에도 보면은 두 분이 마시는데 잔이 4개죠, 지금. 네. 2개는 우유와 설탕이에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은 지금도 최근 자료에 의하면 80% 우유를 넣습니다. 설탕은 한 40%. 설탕은 이제 건강 때문에 제가 많이 줄었다 그랬죠. 예. 이런 이 1760년에서 1800년 사이에 영국에서 홍차가 확산이 되는데 이걸 이제 1차 확산이라고 부르는데요. 크게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술, 세금, 설탕혁명입니다. 1차 확산의 큰 의미는요, 차를 안 마시던 사람이 마시게 됐다는 게 큰 의미입니다. 안 마시던. 그럼 나중에 설명할 2차 확산은 마시던 사람이 더 많이 마셨다는 게 되고,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1800년대를 지나면서 어느 정도 차가 영국에 확산이 되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때 확산이라 하더라도 중류층 이상입니다. 네. 확산이 되면서 이제 우리가 영국 하면 상징적으로 다 알고 있는 애프터눈 티가 탄생하게 되는 배경이 됩니다. 1840년대에. 그래서 이제 요 방금 설명드린 게 저 1721년, 1790년 사이에 확산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애프터눈 티가 탄생하기 전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은 1830년, 40년 이게 애프터눈 티가 탄생하기 직전 이야기입니다. 이때만 해도 차는 여전히 중국에서만 왔습니다. 곧 여전히 비쌌습니다. 여전히 비쌌습니다. 예. 하지만 이미 이 당시가 되면은요, 영국인들한테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영국 홍차를 이해한다는 표현을 했는데 우리는 아직도 커피도 기호품이죠. 기호품이죠. 그러니까 안 먹어도 되는 거죠. 그렇죠. 기호식품이죠. 네. 근데 이미 이때 영국은요, 차가 필수품이에요. 누구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안 먹으면 안 되는 필수품이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 설탕과 우유를 넣는다 그랬는데요. 네. 차 자체는 아무런 칼로리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유가 들어가면 단백질이 들어가고 네. 설탕이 들어가면 당분이 됩니다. 네. 이게 가난하고 잘 못 먹는 이 일반 서민들한테는 이 차 한 잔이 식량 대용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예, 기호식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됩니다. 차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840년대에 애프터눈 티가 생기는데요. 1840년대면은 또 라떼 이야기인데 우리나라도 새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은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초등학교 다닐 네. 때는 점심 굶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영국도 1840년대면은요, 그때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이 두 끼를 먹었어요. 가난한 사람은 한 끼도 먹었겠죠. 대부분이 두 끼를 먹었고 점심은 먹는다 하더라도 아주 간단하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점심을 제대로 먹어도 우리가 3시, 4시 되면은 출출하죠. 배가 고프죠. 예. 그런데 점심을 제대로 안 먹었으면 오죽 배가 고팠겠어요. 엄청, 예. 예. 근데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려니 하고
그런데 1840년대 이 안나 마리아라고 하는 공작 부인이 네. 이제 약간의 이제 각색된 말이긴 하겠지만 어느 날 오후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하녀한테 야 너무 쓰러질 것 같다. 차 한 잔 우려서 간단하게 먹을 걸 좀 가져와라. 그게 애프터눈 티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작이라기보다는 유행시킨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더 맞겠지만 이게 애프터눈 티의 시작인데 이러면서 귀족들 사이에서 처음에는 이 속이 편안해졌으니까 안나 마리아가 다른 부자 귀족들한테 야 너 오후에 배 안 고프냐? 4시쯤 돼서 차 한잔하고 먹을 좀 먹어라. 이렇게 하면서 제가 참 부자 귀족이라고 하는 거는요. 귀족들도 부자가 있고 안 부자가 있겠죠. 네. 네, 처음에는 부자 귀족들만의 자기들만의 모임이었어요. 그런데 1865년경에 빅토리아 여왕, 네. 자그마치 64년 동안 왕위에 있었던 빅토리아 여왕이 버킹엄 궁전에서 애프터눈 파티를 엽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교수님, 부자 귀족들만 놀 때는 안 부자 귀족이나 지방 귀족은 별로 관심을 안 가졌어요. 네. 그래, 너가 잘났으니까 너끼리 먹고 놀아라. 그런데 여왕이 궁전에서 애프터눈 티 파티를 연다는 거는 이제 안 부자 귀족이라도 지방에 사는 귀족이라도 다 따라해야 그렇죠. 되는 그게 귀족 문화니까. 네. 자 그렇게 되면서 귀족들 사이에 확산하게 됩니다. 애프터눈 티가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정조대왕 말씀도 하고 세종대왕 말씀도 하셨는데요. 영국에서는 제일 존경받는 여왕이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네. 왜냐면 빅토리아 여왕 때 영국이 제일 잘 살았거든요. 간단히 말해서. 그래서 이게 버킹엄 궁전 앞에 가면 이 동상이 빅토리아 여왕 동상입니다. 보면 빅토리아 여왕이 이제 에드워드 7세 아까 말한 조지 5세의 할머니인데 예. 그래서 이제 이 애프터눈 티가 발전을 하면서 다양한 에티켓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뭐 귀족 사회라는 게 할 일 없는 사회니까 또 귀족 사회는 서민, 평민하고 자기를 차별화시켜야 되니까 네. 평민들이 잘 따라오지 못하는 뭔가 복잡한 귀족들 아직의 에티켓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처음에 애프터눈 티는 음식은 굉장히 간단하게 먹었어요. 네. 왜냐면은 4시에 애프터눈 티 마치고 만찬 하러 가야 되니까 네. 음식은 간단하게 먹었어요. 자, 이렇게 발전하면서 재밌는 거는 1870년대, 80년대 진짜 영국이 잘 살 때 이야기입니다. 귀족들이 야 우리 돈 남아 돌아가는데 차 마실 때 그냥 평상복 입고 먹을 순 없잖아. 차 마실 때 입는 티 가운을 만들어 입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주 예쁜 아름다운 네. 점점 더 아름다워지는 화려하네요. 화려합니다. 네. 그러니까 애프터눈 티가 귀족들이 잘난 척하는 자리였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차가 중심이 아니라 차를 핑계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옷 자랑, 새로 산 모자 자랑, 보석 자랑 하는 자리였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뭐 음식은 복잡하지 않게 먹고요. 이렇게 이는 이제 애프터눈 티 모습이죠. 이런 모습들. 네. 이런데 이렇게 귀족들이 애프터눈 티를 즐길 때 서민들이 얼마나 하고 싶었었겠어요. 맞아요. 네, 근데 못한 이유는 차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못했죠. 그런데 아까 말한 1890년 무렵에 전 국민의 보편적 간섭으로 확산이 되기 시작하는데, 즉 애프터눈 티 그리고 공차 음용이 비싸서 못했으니까 가격이 내려면 가능했겠죠. 그럼요. 가격이 내립니다. 이때 홍차 가격이 대폭 내립니다. 내리는 이유가 두 가지 큰 변수가 생깁니다. 1860년부터 네. 그 전까지는 중국에서만 오는 차가 드디어 자기들의 식민지였던 인도와 스리랑카에서 생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스웨즈 운항이 개통이 됩니다. 1869년에. 예. 이게 이제 인도의 주 생산지고 스리랑카의 주 생산지인데요. 저 멀리서 오던 차가 인도와 스리랑카에서 생산되면서 스웨즈 운하까지 개통이 되면서 굉장히 거리가 가까워지죠. 지름길이 생겼네요. 완전 지름길이 생겼죠. 예. 이게 생각보다는 많이 가까워진 겁니다. 우리가 그냥 막연히 그림으로 지도로 보는 것보다는 훨씬 많이 가까워진 사건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860년부터 인도와 스리랑카에서 차가 생산은 됐지만 하루아침에 많은 양이 나온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30년 정도 지난 1900년쯤 되니까 이제 영국 사람들이 먹을 충분한 양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가격이 확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일반 서민들이 차를, 요것도 빅토리아 앤 압둘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그때가
빅토리아 여왕 즉위 50주년, 즉 1887년입니다. 그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은 하이드 공원에서 애기들 3만 명이랑 차를 먹겠다. 이제 차 가격이 내린 거예요. 이걸 보면 이제 차 가격이 내린 거죠. 그 당시에 이제 1910년경 영국 홍차 광고 문구입니다. 뭐 UKT, 로얄티 뭐 등등.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보면 여기 아래 보면은 에드워드 7세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에드워드 7세가 1901년부터 10년까지 지휘를 하기 때문에 그 무렵에 간 거라 보면 됩니다. 이렇게 이것도 에드워드 빅토리아 시대 애프터눈 티 파티 모습. 그 무렵 1910년대 무렵에 티룸 멋있네요. 그렇죠? 멋있고. 예. 여기도 이건 더 고급인 것 같아요. 네. 런던 콜레세움이라고 하는 이 티샵이었던 것 같은데 1910년 전후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확산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는 1차 세계대전 당시 노동자들이 먹는. 맞네요. 완전히 이제 일상화된 거예요. 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 발발을 하니까 그때는 이미 차가 이제 일반화됐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노동자들도 마음대로 먹는. 편하게 막 마시네요. 가격에 신경 안 쓰고. 지금 우리 믹서 먹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믹서 먹는 생각인데 네, 지금 네, 이렇게 이제 애들도 주고. 이게 1910년 전후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헨리 제임스라는 소설가가 여인의 초상이라는 소설을 적으면서 어떤 문구가 있냐면은 애프터눈 티라는 모임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더 아늑한 순간은 삶에서 그다지 많지 않다라고 할 정도로 영국이 완전히 애프터눈 티, 즉 홍차 문화가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러면서 홍차의 나라 영국이라는 신화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다운턴 에비의 배경이 되는 게 요 시기를 막 지난 시기입니다. 드라마는 1912년, 영화는 1927년. 그러니까 이때 이미 차는 더 이상 화제거리가 안 되는 일상이 됐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주제인 홍차는 누구나 마시는 음료가 되었다라는 그 누구나가 이 무렵에 이 과정을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 과정을 거쳐서 영국이 홍차의 나라가 되는 과정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잠시 데이터로 한번 보면은요. 1960 영국이 얼마나 대단한 홍차의 나라이냐 하면은 1961년에 영국이 전 세계에서 수출되는 홍차의 43%를 수입합니다. 그 절반을 자기들이 가져갔다라는 말이죠. 예. 그만큼 많이 가져갔고요. 이 그래프도 2000년까지 영국이 홍차 수입 1위 국가였어요. 2000년이 지나면서 미국, 러시아, 파키스탄 같은 나라가 생산량이 늘어나긴 하지만 최근까지도 영국이 엄청난 홍차 강국이라는 게 데이터로도 증명이 됩니다. 이 말이죠. 결국 영국이 이렇게 살 많이 마시게 되는 나라. 네. 예, 이제 차를 한 잔 우려보겠습니다. 아까 영화에서 차 마시는 장면이 많이 나왔는데요. 정확하게 무슨 차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아마 잉글리시 브레이크퍼스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마시는 차이기 때문에요. 제가 한번 우려보겠습니다. 제가 우리는 방식은 기준이 물 400ml에 2.5g 정도 넣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게 1리터짜리이기 때문에 7g 정도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g입니다. 7g을 이제 좀 양이 많기 때문에 제가 티팟을 이렇게 간편한 거를 썼습니다. 여기에다가 찻잎을 넣고 원래 미리 예열을 해주면 더 좋겠죠. 근데 지금 뭐 여름이라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요. 자, 물은 펄펄 끓였습니다. 방금 제가 아주 펄펄 끓은 물입니다. 홍차는 펄펄 끓는 물로 우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1리터를) 부었습니다. 시간을 재야죠. 3분을 재겠습니다. 근데 이미 제가 시간을 좀 잡아 먹었고 또 물량이 1리터이기 때문에 굳이 3분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2분 30초 정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400ml에 2.5g 비율을 넣고 3분 우립니다. 예, 이제 거의 3분이 다 돼갑니다. 저는 3분 동안에 이렇게 한 서너 번 흔들어 줍니다. 차가 균일하게 우러나라는 뜻입니다. 예, 중국차 우리는 법에 비하면 좀 우아하진 않은데 차가 맛있게 우리는 게 중요하니까요. 이렇게 이제 많은 양을 우릴 때 이 방법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 끄집어내면 되니까 끄집어내고 이제 드시면 됩니다. 수색이 이쁩니다. 그쵸? 예.
이게 영국 사람들이 가장 즐겨 먹는 잉글리시 브레이퍼스트입니다. 드십시오. 드셔보십시오. 네. 이게 잉글리시 브레이퍼스트입니다. 지금이 오후 시간이니까 오후의 홍차인 거네요, 선생님. 사실은 오후의 홍차는 애프터눈 티라고 네. 따로 있죠. 지금 시간상으로는 그 시간이죠? 예, 애프터눈 티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잉글리시 브레이퍼스트는 보통 아침에 영국 사람들이 식사랑 같이 먹으니까 좀 네. 강해야 돼요. 음식을 네네. 이겨야죠. 네. 네, 그래서 조금 강한 홍차입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뭐 홍차가 수십 종류, 수백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영국 사람들이 대부분이 마시는 거는 잉글리시 브레이퍼스트예요. 가장 대중적이고 좋아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가장 대중. 그리고 우유를 넣기 때문에 조금 예. 강한 차를 좋아해요, 영국 사람들이. 그래야지 기본- 또 좋겠죠. 예. 향도 그렇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맛이 강한 홍차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쌈하고 케냐를 베이스로, 아쌈과 케냐가 조금 맛이 강한 네. 홍차예요. 예, 그래서 잉글리시 브레이퍼스트는 이미 고유명사가 됐기 때문에 어느 회사나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백 가지의 잉글리시 브레이퍼스트가 있어요. 주로 아쌈과 케냐를 블렌딩 네. 했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방금 우린 포트넘 잉글리시 브레이퍼스트는 네. 아쌈으로 했고요. 네. 또 14번, 헤로 14번은 아쌈, 케냐, 실론, 네. 다즐링. 물론 이제 이렇게 네 종류를 섞었지만 아마 아쌈과 케냐가 메인이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많이 예. 들어갔던. 그래서 이제 조금 네. 특이한 게 이 독일 로네펠티의 잉글리시 브레이퍼스트인데요. 네. 여기는 우바를 씁니다. 우바. 예. 네. 근데 이제 스리랑카 홍차 중에서 제일 강한 게 우바예요. 네. 네, 그래서 우바를 쓰는데 여기 세인트 제임스 다운이라고 되어 있는 이게 우바 다운을 의미하는 겁니다. 좀 더 특이한 것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오진 않았는데요. 미국 회사인 한앤손스 같은 경우에는 네. 김운홍차를 네. 잉글리시 브레이퍼스트로 써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대로 회사마다 블렌딩은 다 다릅니다. 다르네요. 예, 다르니까 이름은 같은데. 이름은 같은데 네, 내용은. 그래서 이제 나는 어떤 회사의 잉글리시 브레이퍼스트가 좋다. 어.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선호에 거죠. 대해서 얘기할 예. 수 있겠네요. 취향으로. 그리고 제가 그림이나 사진에서 봤을 때 접시에다가 차를 이렇게 따라서 마시더라고요. 그거 예. 얘기 좀 해주세요. 궁금해서요. 그게 한 1700년대에 네. 그런 그게 뭐 풍습이라고 해야 될까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도 논란이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자료들에 보면은 따라 마셨던 이유는 네. 식혀서 먹으려고. 뜨거우니까 성질이 급했던가 봐요. 빨리 먹으려고. 근데 그 당시에 보면은 이걸 접시 소스라고 하는데 지금보다는 조금 오목해요, 사실은. 지금은 상당히 좀 불편하죠. 여기에 부으려고 하는 거죠. 예. 네. 오목하고요. 그게 이제 유래를 보면은 뭐 유래설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문양배에서 왔다는 말도 있어요. 문양배에서 말하고 그래 보면 말 맞지 않아요? 문양배가 왜 우리가 작은 잔에다가 그렇죠. 붓고 네. 딸을 향을 받고 하는, 예, 받고. 거기에서 뭐 유래했다는 말도 있는데 어쨌거나 1700년, 1800년 동안에 영국, 특히 러시아에서 굉장히 많이 네. 유행했어요. 한때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자료들 보면은 1800년대를 지나면서 귀족들은 더 이상 안 하고 네. 뭐 서민들만 했다는 말도 있는데 또 최근에 제가 찾은 자료에는요. 1917년인가 타고르가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네. 타고르도 이렇게 마셨대요. 그러니까 꽤 늦게까지도 이 방법이 네.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하여튼간에 차 역사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한 대목입니다. 이 대목은. 지금으로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뭐 거기 성질이 급했을까요? 이걸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김운 아까 말씀드린 네. 그 김운 홍차고요. 제가 이게 블렌딩 홍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잉글리시 브레이퍼스트는 다 블렌딩 홍차입니다. 네. 우리가 차는 6대 다리로 네, 나누면은 기본적으로 홍차도 뭔가 종류가 있을 것 같죠. 네. 예, 홍차를 크게 단일 지역 홍차, 블렌딩 홍차, 단일 다원 홍차, 가양차로 나누는데요. 이게 블렌딩 홍차죠. 블렌딩 홍차라고 하면 다른 국가, 다른 지역, 즉 다시 말해서 인도나 스리랑카, 중국 같은 여러 지역에서 차를 모아가지고 블렌딩 했다 해서 블렌딩 홍차라고 구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 제가 주제로 말씀드리신 게 제가 홍차는 누구나 마시는 음료가 되었다. 제가 오늘도 굉장히 좀 캐주얼하게 차를 우리고 마시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가 네. 아직 우리나라는 차를 누구나 마시는 음료는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여러 가지 네, 네. 이유로. 네. 그래서 저는 좀 차가 차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지는 그 벽을 없애가지고 누구나 쉽게 누구나 마실 수 있는 홍차가 됐으면 좋겠다 네. 라는 취지에서
이제 이 제목을 택했고 보여드리는 모습도 좀 캐주얼하게 보여드린 게 그런 이유였습니다. 머그잔에다가 이렇게 마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머그잔에 마시면 됩니다. 티백 드시면 되는 거고. 네, 요즘은 티백도 좋은 티백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천연. 그리고 이제 조금 하나 제가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요. 왜 아까 영국이 우유와 설탕 넣는 걸 제가 굉장히 강조를 했냐고 하면은 교수님 우유와 설탕을 넣게 되면은요. 이 차 자체의 맛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냥 모든 걸 용서해 줍니다.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은 차를 우릴 때 그렇게 신경 써서 우리지 않습니다. 그냥 어차피 우유와 설탕을 가지고 마무리를 지으면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뭐 차를 많이 마시지는 않지만 그 녹차 전통 때문인지 차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고 먹는 관습이 있죠. 그러면 잘못 드리면 맛없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참 홍차를 떫거나 맛없는 음료로 생각하는 거는 잘못 드려서 그렇습니다. 근데 제대로만 우린다면 지금 맛있잖아요. 네, 맛있어요. 지금 제가 우린 차도 굉장히 맛있거든요. 네, 지금 맛있어요. 목도 말랐지만 제가 우리는 방금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제가 왜 400ml에 2.5g을 넣고 3분을 우려냈냐고 하면은요. 그 나름 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모든 사람에게 맞다는 건 아니고 잠시 이 도표를 보시면은 이게 교수님 0이 제일 약한 거고 100이 제일 강한 거예요. 제가 만일 차를 이렇게 우려 드리면은 네 잔을 상상 속으로 4잔을 우려 드리면 첫 잔을 드렸더니 교수님 반응이 스님 이 차는 마실만은 한데 조금 약한 듯해요 라고 하셨다고 합시다. 그게 60 정도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잔을 우려 드리니까 반응이 이 차 마실만은 한데 조금 강한 듯해요. 그러니까 80이에요. 근데 세 번째 잔을 우려 드리니까 물 만나서 못 먹겠어요. 60이야. 네 번째 잔 너무 떫어서 못 먹겠어요. 80 이상이에요. 자, 그러면은 60에서 80 사이는요, 교수님 입맛에 조금 약하거나 조금 강하거나 하지만 드실만한 범위죠. 제가 말하는 2g은 60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마실만한 범위에서 조금 약한 데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 차를 사시거나 선물 받았을 때 어떻게 우려야 될지 모를 때 일단 400ml에 2g을 넣고 우려라는 거죠. 우리다가 좀 약하다고 생각되면 더 넣으면 되는 거고. 왜냐하면 입맛이 다 다르니까 자기 입맛을 찾아가면 되니까. 그 뜻입니다. 그 뜻으로 말하는 거니까 절대 저는 뭐 홍차를 맛있게 우리는 골든룰 이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 골든룰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 내리고 싶은 거는 모든 차는 속성이 다르고 우리는 방법도 다르고요. 사람의 취향도 다르고 모든 사람에 맞는 골든룰은 없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방금 알려드린 거는 그냥 하나의 출발점으로 가이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홍차를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자주 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목적이 그겁니다. 네. 이 보시는 많은 분들도 아주 쉽게 마음도 편하게 그리고 뭐 달구도 막 아름다운 잔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당장 머그잔 있으시면은 사용하시면 되고 물 팔팔 끓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홍차는 펄펄 끓인 물로. 예, 펄펄 끓인 물로. 예. 뭐 정수기 물 쓰면은 좀 정수기 물 쓰면 됩니다. 예, 정수기 물 쓰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일상에서 편안하게 홍차를 즐기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홍차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해주셨는데 마무리로 한마디 더 해주시죠. 차 마시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홍차 많이 새로운 거 저 되게 많이 알았거든요. 재미있고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같이 홍차 오후에 홍차를 마시면서 향기로운 나날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홍차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